마지막인가? 예, 마지막 타임 맞습니다. 네. 와. 자. 이게 방학 때 만드니까 평소보다 좀 빡세긴 해서 하나 남아요. 종민이 거 남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활용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시험에서 잘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이걸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엔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사실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는 친구와 그 로그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큰 틀에서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풀 거거든.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fx1과 이렇게 쓰지 말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이 같으면 저게 같으려면 뭐랑 같아야 돼? x1과 x2가 같아야 되지 맞지? 사실은 이제 예외가 있긴 하거든. 뭐 a가 1이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편의상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는 이제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니라고 해주자. 같은 방식으로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가 이제 같으면 뭐랑 x1이랑 x2랑 같다 이렇게 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뭘 해주는 게 중요하냐면 밑을 같게 만들면 이제 이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인 미지수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밑을 같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누구끼리 이 진수끼리 같다는 식이 만들어져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방정식의 풀입니다. 결국은 밑을 같게 한다는 그 접근 자체는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짜잘한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그거는 사실은 메인스트림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로그 방정식과 그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밑이 0보다 크고 이제 1이 아니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a의 x1 제곱보다 a의 x2 제곱이 크면 그러면 x1보다 x2가 크다고 하면 되겠지? 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밑이 1보다 큰 거고 만약 밑이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정이 이제 반대가 될 겁니다. 같은 이유로 로그 a의 x1도 똑같아. 로그 a의 x1보다 로그 a의 x2가 더 크다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x1보다 x2가 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 언제만? 밑이 1보다 클 때만 저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결국은 그러면 방정식은 뭐 해주기만 하면 되고 밑을 통일해 주기만 하면 되고 부등식은 밑을 통일하되 그 통일된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확인해서 계산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슈가 생기는 거지.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이겁니다. 로그의 진수 조건이야. 오케이.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로그의 진수조건 앞에 무릎 꿇었다. 내가 당신을 놓쳤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짜 많이 틀려. 오케이. 대부분의 그냥 너희가 뭐 인강을 들어보든 뭘 들어보든 이걸 강조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영혼 없이 가게 하는 거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고상 풀리는데 3점이 까였어. 그럼 거의 로그 부등식하고 로그 방정식. 진짜 엄청 많이 까요.
여튼 그렇습니다. 쌤 말이 맞았어요. 왜 하지 마 알았지? 쌤 저 그거 틀렸어요. 하지 마 알았지?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지? 진짜 하면 안 돼. 자, 여튼 이제 진행합시다. 여기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뭐 밑에 지수랑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인데 사실 교과서에는 지수 방정식이란 말이 없습니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좁혀서 말해. 원래는 이제 밑에 미지수도 있을 수 있고 지수에 미지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좁혀서 그냥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이라고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시험에 웬만하면 그렇게 나올 건데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자, 뭐 일반적으로 다음의 성질을 이용한다는데 이제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라서 이제 지수식이 같으면 이제 지수끼리도 같은 거지. 지수 방정식을 쓴다는데. 자, 제일 첫 번째 기본 유형이 뭐냐면 이제 미치를 갖게 한다. 미치를 갖게 한다. 그래서 이제 a의 fx 제곱은 a의 gx 제곱꼴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럼 물론 이제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겠죠,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fx는 gx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거기 예를 들어놨는데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는 2의 세제곱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치수끼리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x는 3을 풀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x가 답입니다. 괜찮지? 근데 사실 여기 쌤이 1이 아니다라고 써버렸는데 이제 거기 쌤이 이제 그 강의노트를 쓰다가 맨날 이거 시험에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없어 보여서 이제 조금 노력을 들인 게 이제 여기 이 강의노트부터거든. 거기 그 밑에 보면 이제 x의 루트 x제곱은 루트 x의 x제곱 그리고 x가 양수 이렇게 줘요.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놨어? 22신이야. 다 뒤져보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 근식적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러면 이제 밑이 같은데 밑이 같다 하더라도 밑이 1이면 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같아지지 맞지?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고. 그래서 밑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괜찮니? 물론 이제 흰일은 조금 더 이렇게 자잘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긴 해. 걔네들 문제수도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돼? 성립하지. 그럼 주어진 방정식의 해에 x가 1인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괜찮지? 이제 x가 1이 아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밑이 이제 서로 같기만 하고 그게 1이 아니니까 이제 뭐끼리도 같아야 돼? 지수도 같아야지만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제 루트 x랑 우변의 지수는 뭐지? 2분의 x잖아, 맞지? 2분의 x야. 그래서 양변을 이제 넘기면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4x는 x 제곱이 될 거고 x는 0과 4가 나오는데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x는 1과 4가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가 같은 경우인데 이 친구는 아마 그 시험에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집에 있어서 그냥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자, A의 fx 제곱, A의 fx 제곱, 그다음은 이제 B의 fx 제곱, fx 이렇게 주어져. 그리고 A도 이제 B도 양수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어차피 지수가 같잖아, 맞지? A랑 B랑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성립하겠지. 근데 지수가 달라도 등식이 성립할 때가 있더라. 언제겠어? 지수가 0이면 돼. 밑이 달라도. 말을 그렇게 했나? 다시. 그러니까 밑이 달라도 이제 지수가 같으면 성립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잖아.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또는 fx가 0 이렇게 푸는 거.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0보다 작으면 실수지수가 안 되니까 정수를 제외한 실수지수가 안 되니까 밑을 0보다 크다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가장 기본은 뭐야? 이거랑 그러니까 지수가 0이면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x가 0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x가 0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x가 0이 아니면 밑이 같아야 그냥 작용 우변이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x 더하기 2는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x는 1이 되어서 0과 이제 1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괜찮니?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다룰 내용은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를 잡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공통분, 세 번째는 공통분 반복되는 경우야. 또 뭐 하는데? 치환하면 되겠지. 치환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바로 봅시다. 얘를 바로 들어서 보면 거기 이제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8는 제로 이렇게 줘졌어. 근데 치환은 뭘 조심해야 한다고? 범위. 이제는 뭐 그냥 보는 게 나왔지. 2의 x제곱은 이제 이걸 t로 잡았어. 그럼 2의 x제곱의 범위는 뭐지? 1이 천천히. 지수 함수의 치역이 뭐였지? 0보다 크다. 왜 이렇게 쌓였지? 누구지? 무슨 형제? 오 1일이야 무조건 줬어. 오 대박 나도 샀는데 잘한데? 어떻게 썼는데? 앞에 1일 앞에. 저는 민기적. 오, 그것도 괜찮다. 자, 일단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뭐 한다고? 치환한다고. 치환할 때 뭘 조심하라고? 범위를 조심하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이제 결국은 2의 2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8은 제로가 될 거고, 사실 쌤도 치환 안 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냥 2의 x 제곱을 한 덩어리 보고 t 제곱 빼기 2t 빼기 8은 0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치환하면 무조건 풀이가 두 줄 생기거든. 치환하는 줄 한 줄, 그 계산하고 다시 되돌린 줄 한 줄.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2의 x제곱 t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치환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간단한 문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뭐야? 2의 x제곱은 얼마?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지.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면 x가 있어 없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냥 사실 체크 안 해도 이렇게 되긴 해. 그러니까 x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범위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중요해. 자, 거기 그 특수한 꼴에 그 예에 보면 뭐 있지?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이건 출처가 뭐라고? 성진 정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뭐 한다고? 아까 우리 했던 거 맞지? 어떻게 해? 얘를 2의 x제곱 맞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빼기 얼마? 2 이렇게 고쳐 쓰는 거지.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자.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얼마라고? 2 이상이야. 2 이상.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럼 마산뿌리가 되니까 t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는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2 이상이니까. 그리고 t 대신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는 3을 푸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지? 안 써놨군요. 이게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요 다음 계산은 조금 별로라.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 2의 2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는 제로. 오타 있다. 찾아라. 어디가 오타지? 오니. 맞지? 이렇게 넘겼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풀려고 봤는데 노땡스 하지? 왜 노땡스 하다고 하지? 내가 이걸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더하기는 제로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된다, 맞지? 그래서 이 문느끼가 좀 다른 거거든. 이 문제는 여기서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또 한 턴을 더 해야 돼.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 알았지? 여기까지만 하고 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 자, 괜찮아?
분명히 아까 좀 괜찮으셨었는데. 무거워.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자, 그가 다시 돌아왔어. 자, 어쨌든 봅시다. 그다음에 이 특수한 꼴은 이것도 신일이네 맞지? 그 책 보지 말고 그 강의 노트 보지 말고 거기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2 제곱은 1 이거를 칠판만 보고 안 풀어볼래 지금? 나오? 노트 강의 노트 보지 말고 칠판만 보고 풀어봐 지금. 나오? 풀어보면 안 될까? 전부 다 연기를 안 들어. 아 너희들 다 뒤리였으면요. 안 풀리는 거지. 야 나도 풀고 싶은데. 쌤님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맞지? 실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풀었어요. 답이 몇 개 나왔어? 마이를 제곱이 답 4개 나와요. 그러네. 마이를 아, 답이 4개 나와야지. 2x 제곱이 2x 제곱. 이거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맞지? 답 4개 나와야 돼. 답 4개. 그래. 이 의미? 아. 숫자 까먹었어. 참고로 이거 그 정석에 있습니다. 맞아, 중학교 때 중3 때인가 지금 수업이 공부하고 있어서 내가 200년 지금 다 근데 요새 정석 문제들 중에 그 연습 문제가 그 모의고사 기출로 많이 바뀌어서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유림아 지금 풀고 있는 거 맞니? 풀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섭게 한 건데 지금. 표정이 너무 웃기잖아. 얘가 제일 웃기지. 죄송해요. 하윤이 2야 하윤이 2. 아까 낮에는 하윤이가 진짜 좀렸고 지금 오후에는 저녁에는 이제 국민이랑 거의 정비 직전이에요. 그래도 아까 하윤이가 더 대단했어. 그정도였어요? 하이스트가 아니 근데 지금 야야야 했어요. 다 풀고 그런 다 풀고 4개 나왔어? 네. 자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야? 그래서 저녁에 지수가 0이 되면 되지. 근데 지수가 0일 때는 밑이 뭐는 아니어야 돼. 이제 유리수,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0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맞지?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양수 나와서 그냥 깔끔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밑이 1이 될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1 이렇게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고, 그러면 x가 얼마가 되지? 2랑 마이너스 1이 되지. 근데 이거는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다 괜찮아.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세 번째가 조금 힘든 케이스인데,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x의 값의 범위에 대한 조건이 있어. 없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짝수가 되면 이제 1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1을 푸는 거야. 지워져서 x 0 또는 얼마지? 1이 되는데 1은 얘가 지수가 홀수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0만 되는 거. 실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돼서 성립하는 거지. 이렇게 총 4개의 근을 찾는 문제임. 저기 아닌데 어쨌든 자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요것도 정석의 숫자만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숫자가 구조만 똑같은 거고 신일 문제였거든요. 신일이 아마 이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문제 소문항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나쁘게 냈지 나쁘게. 근데 이제는 왜 정석으로 안 해요? 그러게? 사실 정석이 그 뭐랄까 사람 뭐지? 사골 우려 먹듯이 공부하는 스타일에 좋아. 봤던 책을 한 예전 인간 강사 중에 엄청 유명한 쌤이 있었는데 소순영 쌤이라고 계시거든. 그 쌤이 자기 인강에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나는 정석 27번 봤다. 너희는 그거 봤니? 뭐 이렇게 시작하셨어. 그래서 근데 그분 서울대야. 서울대 수학과였나 수학교육과였나? 어쨌든 정석 27번 보고 서울대 갔으면 그래 인정 뭐 이런 것 같아. 물론 다른 것도 잘하셨겠지 맞지? 그렇죠. 학생 때. 와, 왜 이게 돼? 근데 그 쌤이 가장 유명했어. 정석으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왜냐면 어쨌든 인간 강사라고 됐고
27번은 약간 넘사의 숫자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정석은 어떤 디테일이 많이 부족한 책이라서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정석은 풀고 또 풀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똑똑한 친구들 중에서 선행으로 여유 있게 공부할 때는 정말 좋은 책인데 이제 당장 우리가 배워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먹기에는 좀 애매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문제 풀어가는 어떤 스킬들이나 접근들이 훨씬 다양하거든. 근데 내가 너무 똑똑해서 정석을 한번 이렇게 여러 번 보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면 괜찮아. 보통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의 문제가 훨씬 어려워. 훨씬 비교가 안 돼. 옛날 문제는 그때 풀었으면 아니 너희들 딱 개념만 배우고 풀면 어려운 건 똑같은데 지금 이제 스킬들이나 접근들 다 배우고 풀면 엄청 쉬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치환한 방정식과 근의 변화고 요 친구는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지수 파트에서 나오고 로그 파트에서 나오는데 보통은 지수 파트에서의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봅시다. A의 2x 제곱 A의 2x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A의 x 제곱 더하기 C분정 이라고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방정식의 수근 알파 베타에 대해 내가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당연히 범위 조건을 생겨서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t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만들었어. 의 두 근은 뭘까요? 두 근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은 저 위에 입줄에 있는 건 맞지? 근데 이제 치환해서 만든 방정식이 두 근의 형태는 뭐가 될 거냐? A의 알파 제곱, B의 A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지. 오타 칠 뻔했어. 사실 오타 친 거지. 어쨌든 A의 베타 제곱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근의 의미라는 게 뭐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거든. 여기는 누굴 대입해야 성립하는 거야? A의 알파 제곱을 대입해야 저기에 알파를 대입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방정식만 변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변한다고? 근의 형태까지 같이 변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이고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잠깐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제 근을 이제 두 개 가진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조건 한번 풀어볼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조건. 그러니까 저 지수 방정식이 근을 두 개 가진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질 조건이 뭐니?라고 묻는 거야. 어떻게 돼야 되지? 결국은 우리 지수 방정식의 근의 조건 같은 건 몰라, 그렇지? 우리가 아는 건 2차 방정식이야. 즉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을 풀고 싶어. 근데 지금 2차 방정식의 근은 누구야? 이 친구잖아. 이 친구들은 뭐가 보장돼 있어? 양수가 보장돼 있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수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 괜찮아? 네. 그러면 2차 방식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질 조건이 뭐였지? 합이양. 합이양수, 고비양수, 판별식이 이렇게는 0 이상이 아니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합이 뭐야?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p가 양수, 그다음 q가 양수, 그리고 판별식 p 제곱 마이너스 4pq, 4q네 4q가 양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어쨌든 합이 양수, 고비 양수, 판별식이 양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풀면 사실은 그냥 못 푸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근의, 물론 지금 지수 방정식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수 방정식 기준으로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그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랑 뭐 하면 곱이 생겨. 아니 합이. 자 합이. 미안해 이게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말은 이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 둘이 합이 생기려면 이거 둘이 뭐 해야 된다고? 곱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계수가 약간 어긋나게 적용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만들고 실제로 이 값은 뭐랑 관련 있지 여기서는? Q랑 관련 있는 거지. 두분이 곱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이거인데 이거 둘이 곱한 거니까 곱은 Q가 되는 거지. Q랑 관련 있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쌤이 사실은 이제 조금 기억이 흐릿한데 요 문제가 이 너희 그 성신에서 나왔던 이 문제가 사실은 아마 두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2의 1인 거지. 1.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아닌가? 약간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어쨌든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서술형이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여기는 x제곱으로 치환했나?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더하기는 제로니까 합이 양수, 곱이 양수, 판별식도 양수인 거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서사점 두 지름 가지니까 곱하기 하라고 해도 괜찮겠다 맞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두 번의 곱이 아마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좀 기억. 오케이. 생각해 보면 얘는 아까 우리 그래프 그려봤잖아, 맞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잖아. 무슨 함수? 두 분의 합은 0일 수밖에 없고 맞지?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3이 되는 그 x값이 서로 절대값을 갖고 그거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 그 함수니까. 네? 우함수라. 그래서 이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지수 방법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잠깐 문제를 안 풀었죠.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우리 그 마플 가봅시다. 마플이 이제 풀만한 문제가 일단 그 보기는 가볍게 하나 이제 몸풀기로 풀고 갈까요? 보기 144, 145 이제 보기 1, 2, 3이 있습니다. 1, 2, 3 네? 오늘 지우 진짜 요즘에 너 근데 같이 집중 안 했어. 자 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우리 146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개념키움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가 뭘 의도하는 것 같아? 방금 이 친구가 이 2번 문제가 치환한 방정식과 근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제 4의 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8는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 근데 이 친구도 내가 2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곤란하다 맞지? 불편하다. 물론 뭐 그래 혹시 깡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원하지 않는 접근이고. 그때 두 분을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뭘 알면 된다고 했지? 두 분의 곱을 알면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곱은 이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되어서 그게 8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2번 문제도 똑같은데 이제 미정을 깔아놓은 것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제 할 수 있을 건데 얘는 그냥 한번 같이 풀어볼까? 4의 x제곱 마이너스 24인가? 2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는 0의 두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러면 이 친구들을 내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인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둘의 이제 곱이 2의 7제곱이 된다고 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요 곱이 2의 7제곱이니까 k 값이 2의 7제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의 x제곱 잠시만 왜 이러고 있지? 다시 천천히 할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정식 두 분이 2의 알파 제곱이 되고 저걸 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 이차방식 두 분이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되고 그때 이제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곱이 이제 k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잠깐만 말이 약간 꼬이네.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k가 되고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k가 되는데 이게 7이니까 얘가 2의 7제곱이 되어서 원래 방정식에 다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128이 되겠지? 그러면 저 24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뭐면 될까? 16 곱하기 8이면 되나? 16 곱하기 8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사실 이제 2의 x제곱을 암수로 t로 치환하고 계산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이제 2의 x제곱은 16 또는 8이 되니까 x는 4와 3이 되어서 값이 구해지겠지. 괜찮아? 윤성이 쌤 등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였니? 다 봤어? 네. 질문 있는 사람? 사실 이제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차근차근 따라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막 하다가 그냥 천천히 했으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이야기하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념비교 3번 문제는 쌤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비교 4번 문제는 활용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 자, 그때 이제 선분의 2b의 길이가 2래. 선분의 2b의 길이가 2.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이고, 요 길이가 2가 되도록 할 때 뭘 찾으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점 a의 y좌표를 구하래. 그럼 이제 그냥 여기 모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 t라고 잡을까? 그러면 이제 2의 t 제곱에서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빼게 되면 그 결과가 2다를 풀면 되겠지. 자, 그럼 2의 t제곱 빼기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2 이렇게 풀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제곱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같이. 그래서 2의 2t제곱이라고 쓰고 다시 곱하기 2의 t제곱을 쓰고 있는 중이야. 여기 2도 이항할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5는 제로라고 될 겁니다. 2의 t제곱을 x라고 생각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2의 t제곱은 5가 될 겁니다. 마삼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어차피 뭐야? a, y 좌표 2의 t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가 된 거지. 괜찮아? 윤성이는 약간 걱정되는데 괜찮다고 봐도 되겠니? 이해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수 우등식으로 갑시다. 지수 우등식.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여기서도 뭐가 중요했던 것 같아? 고1 과정이 중요했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1에서 이 방정식 부등식을 잘 해놔야 고2도 좀 편합니다. 사실. 부등식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방정식과 거의 같습니다. 이제 뭐만 잘 처리하면 된다고? 부등호 방향만 잘 처리하면 되고요. 부등호 방향만 잘 처리하면 되고 부등호 방향을 처리할 때는 이제 위치의 값의 범위만 정확히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먼저 백그라운드를 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위치 1보다 크면 위치 1보다 크면 이제 a의 x1 제곱보다 a의 x2 제곱이 크다는 말은 x1이 x2보다 크다는 말과 똑같아. 근데 만약 a가 0과 1 사이의 수라면 이제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크다는 말은
지수들끼리의 대소 관계가 역전된다,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저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푸는 것도 얘의 풀이도 사실은 똑같겠지. 근본은 이제 위치를 갖게 한다. 자, 뭐 거기 있는 얘기는 사실 얘랑 대동소이한 얘기고요. 거기 좀 간단한 얘기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5분의 1의 3-2x 제곱.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5의 x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줘놨어. 자, 어떻게 풀까? 밑을 통일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5가 좋아, 5분의 1이 좋아? 5가 좋습니다. 1보다 큰 게 무조건 편해. 그래서 5의 2x 3제곱 5의 x 더하기 6제곱.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그 저식의 대소 관계가 뭐끼리? 지수끼리의 대소 관계가 일치하는 거지. 2x 3 x 더하기 6보다 작거나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가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는 치환하고 범위를 조심하래. 바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망조로 뭐 한 거라고? t제곱 이렇게 치환한 거야, 맞지? 그리고 t는 양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물론 사실은 2x제곱을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럼 얘는 마팔 뿔 3이 되지. 마팔 뿔 3이 되니까 t는 다시 말해서 2x제곱은 8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치수식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부등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날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2의 세제곱이 되어서 5x는 3보다 작다를 푸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3번 있는 친구가 이제 조금 불편한 친구인데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쌤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마플 교과서에 조금 뒤쪽에 따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그 특수한거랑 같이. 그래서 기억은 그냥 마플 풀 때 잘 풀리는 건 좋은 일이니까 꼭 잘 풀도록 하십시오. 자, 이럴 때는 이제 미츠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아까 뭐 된다고 했어? 부등 관계가 바뀐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또는 이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 또는 이제 밑이 1인지.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사실 부등식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이제 사실 우리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밑이 이제 1보다 큰 경우, 아니 0보다 큰 경우 양수인 경우만 나오게 될 겁니다. 로 나누어서 경우를 나누어서 로 경우를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쌤도 사실 약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자, 봅시다. 거기 얘가 주어지길 x의 2x 더하기 3제곱 x의 그냥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힘을 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의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 쌤이 힘들어도 괜찮거든. 근데 이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들 막 하고 있으면 쌤도 힘이 확 빠지더라고. 그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 경우를 나누시죠. x가 0과 1 사이,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세 개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 방향 반대. 2x 더하기 3, 4x 마이너스 1을 푸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2x가 4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가 2보다 크다.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0과 1 사이에서 풀었잖아, 맞지? 근데 2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동시에 만족해야 해가 되는 거거든.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1이 1보다 크다라는 이제 식이 생겨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1이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등호가 있으면 좋겠지. 등호가 있으면 1일 때 성립할 겁니다. 자, x가 1보다 클 때를 봅시다. 1보다 클 때는 이제 부등호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서 2x 더하기 3이 4x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될 거고, x는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1보다 크다가 있었으니까 최종 x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최근 교육 과정에서는 나오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아까 지수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전부 다.
그래야 이제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면 지수에 미지수가 있거나 밑에 미지수가 있거나 지수와 밑에 모든 미지수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문제 스펙이 넓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교육부나 이제 평가원에서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애원하는 거거든. 우리 내용 이만큼 줄였어, 이만큼 뺐어. 그러니까 제발 공부해주지 않을래? 뭐 이런 느낌. 안나. 뭐? 뭐라고? 어쨌든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이제 내용을 계속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명이나 뭐라고? 아, 뭐라 그게 내 자세였어. 내가 그런 줄 이렇게 어쨌든 애기 누가 애기는 완전 애견이. 아니야 나 이제 근데 사실 그때 모양새는 잔다. 가위바위보 이후로 나는 이제 그거 하기로 했어. 얘기를 하기로 했어. 오늘 좋다. 지금 딱 시간이야. 30분. 가위가위보. 어떻게 30분인데? 아 자, 진짜. 아니야. 괜히 말하셨다. 치면 30분 반. 진짜 뭐몇 시간 한 6시간 만에 수업 시간 말했어. 와 진짜 처음 말했어. 6시간도 아니야. 처음 말했어. 근데 7시간. 근데 그 뭐지? 그날은 이제 특별한 그거잖아. 이벤트는 지금 우리 지금 진도가 쌤이 오늘 이제 우리 진도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저기 한 승차 승비까지 끝내놓고 쌤 진도 괜찮은데요를 시전해봐. 그때 가는 거야. 이미 계약하고 나온 게 진짜. 뭔 소리야? 이 수업 끝날 때 알죠? 근데 진짜 한참 나오네. 빨리 하고 싶다. 자 갑시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아까 2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있었지? 지수 방정식에서도 특수한 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이 특수한 해를 가질 조건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거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2차 부등식이 주어져. 근데 이 2차 부등식의 개수가 지수인 거야. 2x 이런 게 개수인 거지. 그리고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런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지수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그냥 판별식 쓸 줄 아니 노는 거하고 거의 같아. 그래서 조금 그냥 할 수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막 엄청 쌤이 특별하게 강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지.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이 이제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이게 조건이 특수하게 걸리면 조금 어려워지긴 합니다. 지금은 쌤이 제일 기본 FM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할 것. 근데 이제 뭐 X의 범위를 걸어버리고 그 범위 안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거기 식을 썼군요. 해봅시다. 부등식 P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Q가 0보다 크다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했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그냥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도 판별식으로 풀잖아, 맞지? 사실 판별식은 뭘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쓰는 의도랑 마찬가지야. 결국 판별식이 쓰이는 이유를 우리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도 뭔가 내가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기본 컨셉은 A의 X제곱을 이제 T로 치환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제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냥 이런 거 한 번씩 말해주고 그러면 좋아,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어쨌든 성률이 약간 살아났다. 맞지? 약간 생기가 있어. 아까는 거의 뭐 생기가 없었는데. 자, 어쨌든 합시다. 그럼 이제 t 제곱 더하기 pt 더하기 q는 0보다 크다가 나왔어. 다음에 여기에 뭐 써야 될까? 지우야? 네? 여기에 뭐 써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 x가 나왔지. 여기 x에다가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t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모든 양수 t에 대해 항상 성립을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이 단순히 판별식으로 풀리는 건 뭐일 때야? 범위가 없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판별식 풀면 돼. 판별식 연구 잘할 때 풀면 그냥 답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가 생겨버렸어? 양수 t라는 범위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면
저 범위에서 2차 분식 항상 성립할 조건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뭐 처리해야 돼 항상? 그래프를 푸는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누가 기준이지? 대칭축 0이 기준으로 되어서 대칭축과의 관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여기 y축이라고 치면 대칭축이 여기 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는데? 0 오른쪽에서만 함수값이 양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 친구를 내가 ft라고 쓰게 되면 이 경우에는 내가 아마 이렇게 써놨을 건데 마이너스 p가 양수면 사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가 음수가 되는 거지. p가 양수면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0가 0 이상이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딱 요렇게 그려도 어때? 요렇게 그려도 어때? 원점을 지나가도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크잖아, 맞지? 자, 어쨌든 자 그다음에 p가 0보다 작게 되면 대칭축이 어디에 있게 된다고? 오른쪽에 있게 된다고. 물론 이제 0 여기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 여기 위에 붙여도 괜찮고 밑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참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그 범위가 요 범위가 살아있는 범위잖아, 맞지? 이 범위에서 x보다 위에 그려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네, 맞지?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푸는 거야. 요 조건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야. 문제에서 여기 미정계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값이 있을 수도 있겠지. 값이 있으면 그냥 분류 판단식 처리하면 되고. 근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건. 다 그냥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된 것이면. 괜찮아? 혹시 예제가 없나? 예제를 안 넣었군요. 그럼 책이 있나 보다. 자, 우리 책으로 갑시다. 방금 했던 얘기가 책에 잘 나와 있을 거고요. 뭐 원래 보기 풀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부등식 1번 파트는 그냥 위치를 갖게 해서 지수끼리 배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보기는 합시다. 보기 1번, 2번 빠르게 풀어오십시오. 빨리 푼 사람은 옆에 문제 풀어도 돼. 뭐라고 쓴 거야? 아니에요. 내리막.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문제야 퍼킨스라고 썼어. 이게 뭐지? 문제야 퍼킹이요? 아니 퍼킹은 뭘 퍼킨스라고 했어. 그 퍼킹을 쓴 건가 설마? 아니. 문제야 퍼킨스라고 썼어. 사람 이름이에요. 퍼킨스가 사람 이름이야? 혹시 뭐 배구 선수야? 아 야구 선수. 야구 선수? 퍼킨스 처음 듣는 거? 이번 새로운 거야? 아니 이게 이번 새로운 거야? 이상하서. 너가 웃겼어 너가. 아 제가 너가 이제 문제 퍼킹이라고 했어. 어쨌든 다 풀었어? 이거 풀라니까? 1, 2요. 그러니까 이거 안 풀었잖아. 아니 이거 여기 공간이 뭐죠? 과학책? 아 거기 푸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에 야구 선수를 다 넣었던데 아니 근데 김도현이 막 황교영 역사도 관지었는데 어디? 아니요 그게 터졌어. 저 심지어 걸릴 거니까 되게 웃었어요. 아니 너 이거 웃어서 하마터면 걸릴 뻔 그니까 자. 김성애. 제가 수업에 집중하라고 못 보구나. 그 포켓스 책을 케이스 아니 진짜 과학책에 야구 선수를 다 적혀있다고 누구? 해결? 아니 수업 안 돼. 자 일단 315번 315번. 선생님 근데 오늘 10시 안에 끝나요? 오늘 질렀어 핵심을 찔렀어. 뭐 아니라고? 오늘 얘기 너무 끝나 아 제발 선생님. 아닌데? 아까 분명 10시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시간 10시에 왜요? 너무 쌤이. 오빠? 못 온다 못 오신다 근데 못 오신다 쌤이 그 처음에 짜지 않았어요 진도표를? 쌤 짰어. 진도표 상으로 오늘 어디 나오고 있어요? 대수요? 오늘 삼각함수 시작이야. 아, 매주말이 레전드인데?
그 말이 안 돼. 아니 우리 원래 아니 근데 원래 괜찮았는데 그 지수 함수 요로 함수 활용했잖아. 거기 아니 그 뭐지 그래프 있는 부분 그래프 추론이라고 그럼 생각. 너무 거기가 어려워서 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미 마음을 비웠잖아. 1교시에 뭐 했어? 복수했잖아 복수. 그러니까 내가 급한 마음으로 진도를 빨리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빼고 갔던 얘기들을 한 것만 한 시간이었어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순간 이미 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야. 수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진도를 나갔어. 나는 책을 끝냈어. 그럼 너희는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 맞지? 곤란하고 그리고 대수라는 과목의 특성이 그 잘 익숙해지지 않으냐, 물론 이제 기하가 조금 더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좀 약점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서둘러서 급하게 나갈 생각은 아닙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하지? 문제에서 P가 뭐라고 줘야 됐지? 자연수 P래. P가 자연수. P가 자연수. 자, 어떻게 풀까? 사실 쌤도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태이긴 하거든. 좀 고민되는 상태이긴 하거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방법 1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풀되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가 존재하는 상황을 처리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트라이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1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3의 x 더하기 2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의 x 마이너스 p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이제 3의 x 더하기 2 제곱이 3의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더하기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3의 x 마이너스 p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 마이너스 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이러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과정은 어떨 수밖에 없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부도 방향 바뀔 거라서 x 더하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풀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p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근데 자연수 개수가 몇 개래? 정수 개수가 20개. 그러면 p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 결과가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p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좀 다른 생각을 해본 사람 있어? 이건 그냥 쌤도 해본 생각이야. 20의 양면에다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자. 괜찮아? 3의 p제곱을 곱하자. 근데 내가 3의 마이너스 2제곱 여기에만 곱하고 3의 p제곱 여기에만 곱해도 될까 안 될까? 되지. 맞지? 이게 왜 아무 의미가 없었어. 지우야 너도 딱 내가 이런 말 할 타이밍에 윤희 거기서 되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되잖아. 똑같잖아. 지금 상상 느려서. 유리비가 항상 이 대사에 끼어 있는 것 같아. 딱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지워버려서. 그래. 선생님이 안 하면 돼. 너도 방금 되지 했잖아. 그러네. 괜찮죠 되지. 쉽지 않다니까. 자 어쨌든 합시다. 대준 자. 아니지.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p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지? 얘를 라지 x, 얘를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x라고 생각하면 라지 x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어떻게 돼?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근데 p가 어차피 무슨 수래? 자연수래. 3의 p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풀어도 괜찮긴 할 것 같아. 괜찮긴 할 것 같아.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지? 위에 게 더 모범적인 p가 됐어. 마이너스 2, x, p 이렇게 됐어.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2번에 봅시다. 2번이 무슨 유형이지? 2번이 무슨 유형이지? 이 유형이 나왔지. 유형이다. 그 중에서
거기 몇 번이지? 317번이 뭐야? 317번. 317번이 내가 여기서 쓰다만 이 유형이야. 2차 부등식 주어졌는데 개수가 뭐라고? 개수가 뭐 2의 x제곱, 2의 a제곱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지수 부등식이 나와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야. 그게 이제 317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318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위에 것도 풀어봐야 되는데 하나만 풀어볼까? 아니 위에 그 2번에 하나만 풀어봅시다. 여기 2번에 2번 문제 볼게. 자, 9의 x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a-3이 0보다 크대. 자, 여기는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치환을 해서 쓸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t로 쓰고 치환하고 0보다 크다 쓰고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a-3이 0보다 크다가 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되면 되지? 어떻게 되면 되지? 우리는 y축 오른쪽에만 살아있는 이 범위에서만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돼? 대칭축을 확인하는 거야. 아까 대칭축 여기는 P라고 썼는데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게 되면 그냥 그때는 0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여기는 대칭축이 얼마야? 마3이잖아. 맞지? 그럼 대칭축 여기 이렇게 -3이 있을 거야.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도 괜찮지? 즉 주어진 식의 값이 음수인 구간이 있더라도 실제로 살아있는 그래프는 0보다 오른쪽만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면 뭐 하면 돼? 내가 얘를 ft라고 잡으면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도 0 오른쪽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거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a 빼기 3이 나오지.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a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중요해. 그 다음에 넘버 38번 갑시다. 선생님 응? F가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이 친구의 그래프잖아, 맞지? 그게 어디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t축보다 위에 그려지기를 원해. 그럼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이 왼쪽에 관심이 없고 어차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이 오른쪽 부분만이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럼 경계인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요거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 ft라고 잡고 0 넣으면 a-3이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0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은 전부 다 0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저렇게 돼도 괜찮아. 오케이? 자, 38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미적을 주는 거지. 우리 2차 함수에서도 대칭축이 미적이면 약간 불편하다. 2차 분식에서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2의 2x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제곱 2의 x 더하기 1제곱 그리고 더하기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3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는 0보다 크다가 단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 얘기. 괜찮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린 축이 어디에? 축이 누구야? 축이 a잖아, 맞지? a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y축이 이렇게 있고 살아있는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했지? 이렇게 그려줘도 괜찮다고 했지?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야. 내가 이 친구를 ft라고 잡으면 f0 다시 말해서 3-2a가 0 이상 그러면 a가 2분의 3 이하 0보다 작다 했으니까 다 겹치네. 따라서 a가 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괜찮니? 자, 두 번째는 축이 a인데 이 친구가 0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이번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됩니다. 4분의 D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작다야. 자 그러면 이제 뿔 3마일이 되어서 a는 1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같다. a가 얼마일 때? 0 이상일 때 풀고 있었으니까 최종적인 a의 값을 보면은 최종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a의 값을 보면은 0 이상 1 미만입니다. 우리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합쳐야 답이 되겠지. 따라서 마지막 보면은 a가 1보다 작다가 주어진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기 위한 a의 값의 범위가 됩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활용은 그냥 대입하면 되긴 하거든. 같이 한번 해볼까?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겠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차피 이제 숙제를 다 못했으면 이제 어? 뭘 없지? 바로 안 보고. 술도 그런 거안 먹어. 전그 시간 지키려면 집에 가가지고 기하를 하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문제 푸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럼 딱 2시간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 저 오늘 그 남은 숙제가 한 12문제 되거든요. 그 수능 특강? 어제 봤어. 자 봅시다. 2분의 1. 근데 쌤은 진짜 근데 잘 알겠지만 그냥 자율적인 의지에 맡기고 싶거든. 이제 항상 배신을 당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자율적으로 안 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자 어쨌든 3번 봅시다. 3번. 자,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잠깐만 이거 쌤이 아무도 안 썼네. 자 다시 봅시다. 문제에서 A가 뭐야? A가 수면 빛세기야. 수면 빛세기, 수면 빛세기. 그 다음에 수심이 D는 수심이 뭐지? D 아니잖아. 아니 그 의도로 물의 깊이. 미안하다. 은서이가 너무 앞서가봤어. 자, 오케이.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32분의 1이 되게 하래. 그럼 얘가 이 친구의 32분의 1이 된단 말은 이 친구가 32분의 1이 되게 만들라는 얘기거든. 그럼 뒤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 2분의 1이 몇 제곱이 32분의 1이야? 5제곱이잖아. 그러면 4분의 D가 5가 내리면 D는 얼마? 20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너 맛보기. 자,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2번 문제는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빛의 세기의 25%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 똑같은 문제네. 착각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되기를 원해? A 곱하기 25%는 몇 분의 몇? 4분의 1. 요렇게 되기 원하는 이제 D의 값의 분면을 구하시오. 괜찮아?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D가 나오겠다 맞지? 너무 쉬운 문제를 골랐군요. 321번을 해도 괜찮을까요? 넌 하겠다? 그쵸, 진짜 왜 물어? 나 일단 이미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였거든. 결심하고 말했는데 결심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다시. 나 이게 그 좀 조금은 이제 오래된 유명한 문제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분의 W0 그 다음에 10의 AT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10의 AT 제곱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W0는 양수고 T는 0 이상이고 A는 상수래. 자, A는 상수. 자, 그때 이제 이 금융상품에 초기 자산 오메가 제로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 자산은 초기 자산의 3배래. 그러면 이제 뭘 먼저 하라는 얘기냐면 상수 A를 구하라는 얘기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값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자 봅시다. 요게 뭐야? 요거는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 자산이야. 기대 자산. 얘는 초기 자산.
그 다음에 요게 면이거든요. 자, 그럼 해봅시다. 오메가 제로와 15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대자산이 오메가 제로의 몇 배? 3배. 자, 윤성이 지금 약간 그 뭐지? 거의 뭐 뭐였다? 뭐 이런 표정이 나왔어. 아니 제가 돈 얘기만 나오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응?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이틀 전인가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수학은 못하는 돈 계산은 잘한다. 아니 이야기 하셨던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수학 못한다. 내가 그래 이야기했지. 안 해서 못하시는 거야.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겪어보면 그래. 그 진짜 막 수학 머리가 안 좋아서 아예 못하는 사람은 진짜 10% 언더인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약간 아주 잘하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적당히 잘하게 되는 건 충분히 가는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오메가 제로는 2분의 오메가 제로 곱하기 10의 15a 제곱 1 더하기 10의 15a 제곱. 자,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10의 15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럼 오메가 제로는 뭐 되겠어? 약분 되겠지, 맞지? 요거 넘기면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10의 15a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라지 x 빼기 6는 제로가 되지. 그럼 마이 플 3이니까 근데 라지 x는 양수라서 2가 되겠다 했지. 즉 다시 말해서 10의 15a 제곱이 2라는 사실을 찾은 거야. 괜찮아? 자, 근데 문제에서 말해. 30년이 지났을 때의 조이다시 몇 배인지를 찾으래.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오메가가 몇 배인지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요게 오메가 제로를 대입했을 때 우변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물론 t에는 30을 대입하는 얘기지. 그러면 2분의 오메가 제로 곱하기 10의 30a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10의 30a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10의 15a 제곱이 이래. 그럼 10의 30a 제곱은 얼마지? 4잖아. 그러면 2분의 오메가 제로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5가 되겠지. 그럼 얼마? 10 오메가 제로가 되네. 그럼 몇 배? 10배.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민희는 이해했어? 다음 시간에 농구방 농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근데 끝이라 됐고